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뉴스를 하나 보고 여기에서 한번 좀 어떤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증시 폭락 경고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 그리고 하지만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빌 그로스라고 아실 겁니다.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어떤 채권 투자 회사를 만들었던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빌 그로스에 이어서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더 블라인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6조 원 규모의 이제 운영 자산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제 순 자산은 한 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이제 그동안에 또 운영 실적도 좋고 많이 맞춰왔으니까, 이 사람들 어떤 말 한마디에 시장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어떤 그 전문가들의 전망, 과연 맞은 게 몇 번이나 있느냐. 보면요. 이게 결국은 맞아.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게 되면 우리 경제학 교수 중에서도 우리 저기 출구장창 하락만 외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제 한 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맞으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틀린 거는 생각을 안 하죠. 계속 똑같은 말을 해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한 번은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영웅이 된다. 저는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내년의 인플레이션,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 부동산에 많이 빠지게 계시잖아요. 그죠? 부동산,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질적인 저금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급이 없어요, 지금, 주택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것 같고요. 집값이 너무 폭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경제에 큰 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투자하신 분들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잡아봐 잡히는 거 안 잡힙니다. 금리예요. 결국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택 가격도 아마 크게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보다 더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금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준도 그렇고 가장 주목하는 게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 일본 있잖아요.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일본. 일본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폭발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얘네들이 이제 저금리를 막 갔었습니다. 제로금리를 가다가 물가 상승률이 막 갑자기 막 물가가 폭등하는 거죠. 근데 2%까지도 버티고 있다가 3%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시작하니까 단기간에 금리를 확 올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건들건들해서 건들락인지 이 사람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그래서 2.24에서 2.4%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말 높아봐야 1.7%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2%를 안 넘어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들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국채를 투자를 할 때요, 10년물에 대한 이제 국채를 투자를 할 때 뭘 보냐면 선행지표로서 이제 구리하고요, 안전자산을 볼 수 있는 금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을 본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그런 비율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왜 이제 우리가 위험하냐? 그래서 이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일명 빵이라고 불리고 있는
뭐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엄청난 이제 그 폭락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으로서 장세가 풀려 있고 지금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이 사람이 맞긴 맞을 겁니다. 맞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문제인 거지 맞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번은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 풀려있는 자금을 더 이상 풀지 못하거나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 뭡니까? 미국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지금 실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카드를 늦게 꺼내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유동성 완화가 이제 축소가 되게 되면 당연히 주시장이라든가 먼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도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빅테크주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바로 건들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의 전망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과연 어떤 전망을 해왔었는지.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는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우리 뭐 아시죠? 금융위기. 이때 뭐 금융위기 터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주식 전문가를 1년 쉬었습니다. 예, 그 정도니까 뭐 다 웬만하면 예측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년 초에는 이제 19년 초에는 기업들의 채무가 부채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이런 또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맞지는 않았죠. 그리고 18년도에요. 신채권은 건들락은 S&P 500 지수가 신저점을 경신할 거다 전망했습니다. 약세장을 확신한다 그랬죠. 그런데 틀렸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 달, 4월, 올해 이제 4월 달, 3월 저점 찍고 4월 달 좀 반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돈마리 TV 중에서 제가 올 3월 달 말에 10년에 한 번에 오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그 동영상을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건들락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3월 저점, 4월 달이에요. 이미 시장이 반등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3월 저점을 다시 이탈할 것이다. 절대 V자 회복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틀렸죠. 자,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도요, 지수가 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때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봐라, 워런 버핏도 항공주 손절했다. 이것은 큰 건이다. 시장 못 올라간다.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또 어떤 예측이 있었느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우리 돈마리TV에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시장은 대형의 영역인 거고 내가 만약에 안 좋아질 거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정말 어떤 징후가 나타났을 때 그때 방향, 행동을 옮기면 되거든요. 근데 미리 예측을 해서 말이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고점일 거야. 매도 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섣불리 고점을 예측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를 치거나 혹은 주식은 못 사겠죠. 제가 올해 코스닥 아마 헤드앤숄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전제 조건이 뭐였죠? 바로 양도세를 10억에서 3억으로 기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절대 코스닥에서 못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기되니까 이제 매수가 좀 쉽게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나타났던 헤드앤숄더는 다 무시될 것이다. 이게 전략이죠. 주식은 예측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역행했던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요, 현재 38조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계속 베팅하는 거죠. 하락에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고점일 거야. 또 공매도. 예. 그러다 나중에는 야, 손절해야 되겠죠. 공매도는 손절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이 많았었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요, 엄청나게 올라오죠. 여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뭐겠습니까?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손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물량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무려 76%나 올렸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요, 한 번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네들 지표를 보거든요. 골드만삭스가 필요 이상의 어떤 주가에 대해서, 또 가격에 대해서 과도하게 전망하잖아요. 무조건 반대로 옵니다. 예전에 제가 뭘 기억하냐면 2007년도입니다. 그때 유가가 150불 갈 때 있었어요. 그때 골드만삭스가 유가 250불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쫙 뻗어 내려갔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골드만삭스에서 그 당시에 유가 30불 할 때요, 15불 간다. 그리고 나서 유가 바닥치고 두세 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런 리포트를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빅쇼트의 주인공 있잖아요, 테슬라. 그러니까 빅쇼트 아실 겁니다. 2007년도에 하방에다 베팅해서 인생을 역전한 사람, 빅쇼트.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바로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올린 날 공매도를 쳤습니다.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이길지는 봐야 되겠지만, 골드만삭스의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골드만삭스가 예견했던 테슬라 목표가 70% 상향, 이게 맞을지, 아니면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벌이 지금 공매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맞을지, 요거 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관찰해보는 것도 굉장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반갑습니다.